안녕하세요. 평정하리의 송혜경입니다. 오늘은 수출업종별 세무관리 두 번째 시간으로 위탁 판매 수출, 위탁 가공 무역 방식의 수출, 그리고 수탁 가공 무역 방식의 수출, 마지막으로 중개 무역 방식의 수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위탁 판매 수출입니다. 위탁 판매 수출이란 물품 등을 무한으로 수출하여 당해 물품이 판매된 범위 안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출을 말하는데요. 즉, 수탁자가 위탁자의 물품을 판매하고 그 총 판매 대금에서 판매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위탁자에게 지급하는 형태의 수출 방식을 말합니다. 현재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이 이루어지는 대외무역법상 위탁 판매 수출은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탁 판매 수출의 공급 시기는요, 당해 그 수출 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즉 그 외의 수탁자가 판매하는 때가 공급 시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과세표준은요, 두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공급 시기 도래 전에 수출 대금을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겠고, 두 번째, 수출 물품을 원화로 환가하지 아니하였거나 공급 시기 이후에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공급 시기 외국환 거래법에 의한 기준 환율 또는 제정 환율로 환산한 금액이 당해 과세표준이 되겠습니다. 위탁 판매 수출에서의 그 세금계산서 발급은 국외의 거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없습니다. 당해 위탁 판매 수출이 영세율 첨부 서류를 살펴보겠는데요. 수출계획서 사본 또는 외화 입금 증명서가 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당해 위탁 판매 수출의 처리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은 국내 사업자와의 위탁 판매 계약에 따라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위탁 판매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이나 비거주자가 내국 법인의 상품을 위탁받아 판매를 대행하고 지급받는 수수료는 국내 원천 소득에 해당이 되지 않으므로 원천 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당해 위탁 판매 수출과 관련된 마지막 내용, 위탁 물품 중에 미판매분에 대한 재반입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출된 후에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수출자와 수입자가 동일하거나 당해 재화의 제조자가 직접 수입하는 것으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중 수출한 물품을 수출 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수입하는 것은 현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위탁 가공 무역 방식의 수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탁 가공 무역 방식의 수출이란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이를 가공한 후에 그 가공 물품 등을 수입하거나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입을 말합니다. 즉, 노동력이 저렴한 중국이나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등에서 제품을 위탁 가공 방식에 의해 생산하여 제3국으로 수출하거나 국내로 재반입하는 형태의 그런 무역 거래 방식을 말합니다. 이러한 위탁 가공 무역 방식의 수출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다음에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데요. 첫째,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이 이루어질 것. 둘째, 원재료를 국내 또는 외국에서 조달하여 외국 수탁 가공업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할 것. 그리고 세 번째, 가공 물품을 제3국으로 인도하거나 국내에 제3자에게 인도할 것. 그리고 위탁 가공 무역 방식의 수출에 의한 그 공급 시기는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국외 위탁 가공 목적으로 국외로 무한 반출하는 원부자재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현재 해당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탁 가공 무역 방식의 수출에 의한 그 과세 표준은요, 완성된 제품의 인도가액이 해당이 됩니다. 또한 이는 국외 거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도 현재는 없습니다. 위탁 가공 무역 방식의 수출에 의한 영세율 첨부 서류는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한 은행이 발행하는 외화 입금 증명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탁 가공 무역 방식의 수출에서 재반입 조건부 위탁 가공 무역인 경우에 그 내용을 잠시 살펴보겠는데요. 첫째, 수출 품목, 즉 원자재 반출과 수입 물품의 품목이 달라지는 경우 가공 물품 전액, 즉 원자재와 가공임 전체에 대해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수출 물품과 수입 물품의 품목이 동일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가공임에 대해서만 관세 또는 부가가치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즉,
원자재 부분은 면세입니다. 세 번째로 수탁 가공 무역 방식에 의한 수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입니다. 원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이 위탁에 의하여 외국으로부터 수입하여 이를 가공한 후에 위탁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수출하는 수출입을 말합니다. 수탁 가공 무역은 원재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외에서 조달하여야 하며 국내에서 전부 조달하는 경우에는 수탁 가공 무역이 아닙니다. 수탁 가공 무역에 의한 수출에서는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겠는데요. 첫째, 위탁자가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둘째, 외국의 위탁자에게 반출하는 경우로 나누어서 그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위탁자가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입니다. 영세율 적용 요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탁 가공 무역에 의한 국내 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가 영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4가지 조건을 충족하셔야 됩니다. 첫째,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공급할 것. 둘째, 대금을 외국한 은행에서 원화로 받을 것. 셋째, 비거주자 등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할 것. 넷째,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비거주자 등과 계약에 의하여 인도받은 재화를 그대로 반출하거나 제조, 가공한 후에 반출할 것. 이러한 위탁자가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의 공급 시기는 국내 거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당해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가 공급 시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과세표준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공급 시기 이전에 수출 대금을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 공급 시기 이후에 환가한 경우에는 공급 시기의 기준 환율 또는 제정 환율로 환산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겠습니다. 세금 계산서는 현재 발급 의무가 없고요. 이때 영세율 청구 서류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비거주자 등과 계약에 의하여 인도받은 재화를 그대로 반출하거나 제조 가공한 후에 반출할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증명서류나 외국한 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 증명서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당해 수탁 가공 무역 방식에 의한 수출의 두 번째 내용인 외국이 위탁자에게 반출하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세 대상 및 과세 표준입니다. 여기서는 유한수탁 가공 무역과 무한수탁 가공 무역에 대해서 나눠서 살펴보겠는데요. 첫째, 유한수탁 가공 무역에 의한 과세 대상 및 과세 표준입니다. 대상 원재료를 유한으로 수입하여 가공한 후에 수출하는 거래로 원자재의 수입 대금과 가공 제품의 수출 대금이 직접 지급되고 수출되는 것입니다. 즉, 가공 제품의 그 수출 대금 전액이 영세율 과세 표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둘째, 무한수탁 가공 무역입니다. 대상 원료를 무한으로 가공한 후에 가공료만을 받고 수출하는 것으로 보세 공장의 설령 특허를 받아 외국인 구매자가 제공하는 원재료를 무한으로 수입하여 임가공 후에 반출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당해 가공 수수료가 과세 표준이 되겠습니다. 공급 시기는 수출 재화의 선적일이고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세율 청구 서류는 수출 실적 명세서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중개무역 방식의 수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입니다.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 등을 수입하여 보세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 이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수출하는 것입니다. 즉, 사업자가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국내의 보세구역까지만 반입한 후에 다시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반송 신고를 하고 외국으로 반출하는 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출한 재화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최초 수출자로부터 최종 수입자에게 직접 운송이 이루어지지만 운송 서류는 수출국에서 중개국을 거쳐 최종 수입자에게 인계가 됩니다. 즉, 수입 물품의 성질을 변형시키지 않고 원상태로 수출하여 수출 대금과 수입 대금의 그 차액을 가득액으로 하는 제3자가 무역 형태가 이 중개무역 방식의 수출에 해당이 됩니다. 중개무역 방식의 수출의 그 공급 시기는 수출 재화의 선적일이 되겠고요. 과세 표준은 공급 시기 이전에 환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이, 그리고 공급 시기 이후에 환가한 경우에는 공급 시기의 기준 환율 또는 제정 환율로 환산한 금액이 해당이 됩니다.
당해 중개무역에 의한 그 매출은 총액줄에 의하여 계산해야 하므로 수출대금 전액이 과세표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중개무역 방식에 의한 수출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없고요. 영세율 첨부 서류는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화입금 증명서가 되겠습니다. 만약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당해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세율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 명세서에 당해 외화획득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반송신고서나 반송신고 내용을 기재한 그 수출실적 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상해서 수출업종별 세무관리 두 번째 시간으로 위탁판매 수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그리고 수탁가공무역의 방식의 수출, 그리고 중개무역 방식의 수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